지금까지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이성과 진정을 추구하는 감정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성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본성 그 자체는 변화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결코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양과 동양은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제가 만화 중용을 그리고 있을 때 도올 선생님께서 90년대에 도올서원에서 강의하셨던 내용을 담은 도올 선생 중용 강의록을 통나무 출판사에서 참고하라고 주셨는데 지금은 절판돼서 구할 수 없는 책인데요. 여기에 도올 선생님께서 서구에서 19세기 말에 시작된 네이처와 너처의 논쟁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이처로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양육하다, 만들어지다의 뜻을 가진 너처로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 변화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네이처는 구체적으로 유전의 문제를 뜻했고, 이것이 우생학과 연결이 됐습니다. 우생학은 유전 법칙을 응용해서 인간 종족의 개선을 연구하는 유전학의 한 분야인데요. 1883년에 영국의 유전학자 프랜시스 켈턴이 만든 말입니다.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던 켈턴은 영국 상류층의 가계를 조사해서 그들의 현재 지위는 대대로 이어진 유전적 우월성에 기초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선별적인 번식을 통해 인간의 종을 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간의 유전인자를 향상시키고 사회에 부적합한 열등한 유전인자를 없애면 범죄가 줄어들고 골치 아픈 사회 문제들을 없앨 수 있다는 이 우생학의 가설이 한때 서구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1912년에 제1차 국제우생학대회가 찰스 다윈의 아들인 레오나드 다윈을 회장으로 윈스턴 처칠을 명예 부회장으로 해서 런던에서 열렸는데요. 생물의 종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화론으로 세상을 뒤흔든 찰스 다윈의 아들을 내세운 것만 봐도 우생학의 새로운 진리의 기준이 된 과학의 이미지를 더 씌우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루스벨트와 여성운동가 마가렛 쌩어, 경제학자 존 케인즈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인사들이 우생학 대회를 지지했습니다. 독일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벌였던 독일인은 유전적으로 우등한 데 반해 유대인은 유전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유대인 말살 정책은 나름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했는데 그 과학적 근거가 바로 우생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 노예가 해방되긴 했지만 우생학 열풍이 불면서 흑인의 열등함이 유전적으로 결정돼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네이처론자들이었고 과학의 이름을 빌어서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돼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너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변화할 수 있다. 인간은 유대인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고 후천적으로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 그 본성이 형성되는 것이지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네이처와 너처의 논쟁이 1930년대에 피크를 이뤘는데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학살한 민간인이 총 1100만 명인데 그 중에 유대인이 약 600만 명이었고 나머지가 열등한 종이라고 낙인 찍힌 슬라브족과 집시, 동성애자와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명백한 인류에 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이후로는 네이처론자들이 설 입지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히틀러 이후에도 네이처론자들이 득세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아무리 우생학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미국의 백인들은 노예로 부리던 흑인을 자신들과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생학 프로그램을 합법화한 곳도 유럽이 아닌 미국이었는데요. 1907년에 인디애나주에서 범죄자와 전응아, 강간범을 강제로 단종시킬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단종법인데요. 미국의 32개 주에서 이 단종법을 실행에 옮겼는데 처음에는 주 내에 있는 정신병자나 정신지체자 수용시설을 대상으로 퇴소 전에 불임시술을 권장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의 만행이 알려지면서 우생학에 대해 우호적이던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다른 주에서는 단종법의 시행이 점차 줄었는데요.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는 우생학 프로그램이 더욱 기승을 부려서 60년대에 이르면 흑인 인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젊은 흑인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 시술로 변해갔습니다. 70년대 중반까지도 이런 일이 계속됐는데요. 그런데 유독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배경에는 우생학을 맹신하는 백인 인종차별주의자의 자본과 권력의 결탁이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모든 인종차별의 뒤에는 인간 본성이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네이처론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우생학은 그 사상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플라톤에 이르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생학과 플라톤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